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의 호인입니다. 세월은 그냥 이렇게 가는가 봅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비가 많이 와도, 코로나가 번창을 해도 계절은 바뀌기 마련인가 봅니다. 오늘 산에를 갔더니 낙엽이 단풍이라 그러나요? 조금씩 들고 바람도 좀 많이 수그러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계속 못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구성학을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또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적 얘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가야 된다. 왜 해자축 세월로 가다 보면 세월이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발전보다는 약간 암투와 투기와 어떤 비밀 이런 걸로 인한 어떤 조직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극단의 표현적인 부분에서는 사적인 조직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냥 해자축이라는 세월이 암흑, 폭력, 비밀 이런 어떤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좋게 생각하면 연구, 철학, 종교지만 이걸 반대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많이 흉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이렇게도 표현하고, 죽음, 비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때서 그런지 사실은 우리나라와 누구의 뜻과 관계없이 적폐라는 논리 속에서 너, 나 이런 세월 속에서 이분법화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국가가 성립이 됐던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일종의 매크로라는 댓글 부대를 이용한, 지금도 이런 사이트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몇 천 개씩 가지고 호불호를 이제 논하고 이러고 있죠.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좋은 쪽, 나쁜 쪽을 분명하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어떤 조직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지금도 그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그걸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바로 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세월인 거고, 한 1, 2년 후가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에서는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참 복잡화되고 있고 한쪽으로 편중된 어떤 재판이나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간에 보면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고, 조국 사건도 마찬가지고, 조국 사건도 엊그저께 재판에 나와서 재판을 했는데, 형사소송법인가 무슨 법을 이용하면서 증인에 대해서 오로지 일관하게 그냥 속된 말로 이런 거죠. 난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게 형사소송법에 친족에 이런 거라 그러는데, 그거는 일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난 모르겠다. 그거 내가 불렸는데 그건 모르겠다. 그거를 무려 300회 정도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죄송한데요, 짜증나는 거죠.
그래도 그쪽 파라 그러나 그쪽 분 계신 분들은 그거를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좀 뭔가가 좀 참 세상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게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떠나서 야 그런 거는 아니지 않냐. 뭐 한 10번 정도는 몰라도 300회 정도를 난 모르겠다. 일반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갖다 집어 쳐넣었을 거예요. 그 일국의 국가의 어떤 수장 바로 보좌 역할을 했던 사람의 어떤 태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간에 또 제2의 폭탄이 또 터졌습니다. 추미애 사건입니다. 추미애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치고 그렇게 휴가 나올 수 있고 휴가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바로 군기교육대 갑니다. 바로 영창 가요, 바로. 신고 바로 안 하면 휴가 나와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면, 제대 안 들어가면 바로 군기교육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뭐 신고를 했냐 안 했니 전화를 했냐 안 했니 전화했잖아요. 근데 내가 참 그분도 참 대단한 게 뭐 소설을 쓰네 내 말을 안 듣네 그거 이렇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물론 지금 다 뒤집어 엎어서 내 편을 하긴 했지만 그게 참 조금 아쉽습니다. 세상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가 봐요. 내가 안 그랬다. 시키지 않았다. 다 지금 불었잖아. 근데도 그거를 또 반박을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늦게 그쪽 당의 한 분이 명칭을 아예 얘기하면 김종인 어떤 인가 대변인인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럼 그 사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군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금 참 씁쓸하구나. 그래봤자 문제다. 추미애 씨 사주는 이제 명리상으로는 제가 이제 일부를 풀어놨고요. 구성상으로는 지금 63신가 4신가 이렇게 되시는데 제가 구성학으로 풀어보니까 4대4 대충의 동서로 4대4 대충입니다. 그러면 끝났다입니다. 끝났다. 제가 많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동서 6의 2더라고요. 6의 2면 동서로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구성학이라는 것이 통계적인 의미가 너무 좀 강해서 본명성 6인의 월명의 2인 사람의 50명 중에 다 그러냐 따지면 그런 이제 애매모호한 어떤 상황에 이제 가다 보니까 이걸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그분이 6의 2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에는 뭐냐면 부부라고 하면 이혼합니다.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면 안 됐습니다. 어떤 등락을 얘기하면 끝났답니다. 지금 문제로 봐서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달에는 비밀스러운 협약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누군가 하고 그게 이제 대통령이죠. 6.3하고 타협을 하지만
그 타협이 안 이루어집니다. 참 구성하기 묘미가 이런데 하여튼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타협을 이룰 수가 없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아니다 기다 이 사건을 가지고 뭐 딱 버틴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흘러가는 세월이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또 한 번 얘기를 했지만 배는 기울어졌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의 어떤 문제점, 더 발전 이런 거는 없을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어떤 뾰족한 방법 없을 겁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끝났다. 안 된다.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국회나 어떤 조직체가 더 우리가 집권을 이제 다 집권했으니까 다 통합했으니까 잘 안 될 겁니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분화시켰죠. 의사들과 간호원을 놓고서 이분화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의사들의 문제는 잘못 건드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협이 안 될 겁니다. 결코. 이게 또 시발점이 될 겁니다. 이게 칠입니다. 의사, 수술, 칼, 총. 이거는 뭐냐면 군인도 포함은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추미애 사건이 플러스 됐습니다. 이건 군대 사건입니다. 아마도 잘못하면 군대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미애 사건하고 의사 사건이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에 어떤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폭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다음 달 12월 달인가 12월 달이 되면 12월 달이 7이옵니다. 7. 그러면 올해에 대한 147 선로 법칙에 의해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달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게 의문이 되는 겁니다. 더 폭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이 6입니다. 그 다음이 5, 그 다음에 4입니다. 그러면 147 선로 법칙에 의해서 내년 2월쯤, 2, 3월쯤 되면 그걸로 인한 문제로 점점 더 어려운 미궁의 공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든 게 누구냐? 우리 서민입니다. 참 너무나도 아쉽고 힘든 문제죠. 더 혼란이 온다는 얘기겠죠. 정치판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 속에서는 추미애 사건과 의사 문제가 골아픈 문제가 됩니다. 이거 풀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결국엔 이게 시한폭탄이 돼서 집권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구성학적 수리적인 해법의 논리의 방법입니다. 그게 6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과연 의사적인 문제일 것이냐 아니면 군이나 경찰적인 문제일 것이냐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군사적인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추미애 사건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졸업하신, 제대하신 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군의 내부의 문제 아니면 군이나 경찰의 문제로 인해서 무척 시끄러운 세상이 될 거다. 플러스가 되면 의사들의 문제로 인해서
의사를 놓고서 이분화시켰던 그 사실이 사실은 더 감정을 악화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 거기도 좀 아이러니한 얘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을 썼는데 나는 안 썼다, 니네들이 썼다 해라. 그래서 그 밑에서 보좌관이 썼다. 그러니까 나쁘면 보좌관이 쓴 거고 좋으면 내가 쓴 거고, 이게 뭐하는 이게 논리입니까 이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게 참 이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중요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성학을 수업을 하면서 매번 정의반을 갖고 논합니다. 그리고 정의반을 가지고 기중을 판단하는데, 오늘은 정의반을 놓고서 그 해에 나는 누구를 좋아할까,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 나는 누구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의반을 놓고 보면 5를 중국에 놓고 5, 6, 7, 8, 9, 10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2와 8이 짝이 됩니다. 1과 9가 짝이 됩니다. 3과 7이 짝이 됩니다. 4, 5, 6, 4와 6이 짝이 됩니다. 제가 이걸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의 합이다. 이렇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자체가 대궁인데 대궁을 내가 원하는 목표 또는 그것이 내가 취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문제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해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중궁에 7을 놓으면 4하고 1이 짝이 됩니다. 4가 공궁에 오고 곤궁에 오고 1이 간궁에 옵니다. 결국에는 본명성 4와 본명성 1이 짝이라는 뜻입니다. 4는 1을 바라보고 1은 4를 바라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4입니다. 반대편이 1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올해 같은 경우는 누굴 바라봤냐? 1을 바라본 겁니다. 비밀을 바라본 것이고, 또는 부하 아랫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골아프거나 그들하고 타협을 하거나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어떤 시절이 되었던 것가 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누구하고 만날 수 있을까? 누구하고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누구와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명성 6은 올해 추미애 장관입니다. 본명성 6은 올해 송궁에 있었습니다. 반대궁에 뭐가 있었냐? 8이 있었습니다. 6, 7, 8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은 뭘 바라본 거죠? 권력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6이 권력 집단체를 집권하고 싶다, 변화시키고 싶다, 또는 내 스스로 뭉개고 싶다가 되는 거죠. 뭉개고 싶다. 올해 뭉갰습니까? 올해 바꿨습니다. 누구를? 검찰을 개혁이라는 어떤 포커스로 인해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6이 송궁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어디를 보고? 건궁을 보고. 건궁이 권력 집단체입니다. 이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6. 추미애 장관은 올해 대통령을 넘봤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대통령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가리키는 사람 중에서 6과 8이 있습니다. 6, 제가 6입니다. 8은 제가 가리키는 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 본명성 8들이 이제 저한테 공부를 한다고 하고 했다고 했으면 그분들하고 문제가 나는 저분들하고 만나야 된다. 저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저분들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올해 아마 그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우습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야, 팔이 어떨까? 잘하면. 근데 거기가 올해 대충을 맞습니다. 6에 아마 거기가 6에 6대충이 맞습니다. 6에 6대충. 6에 6대충에 8이 앉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더 깊이 하면 조금 좀 골아퍼지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갈 거고, 만약에 이제 제가 6위인데 이제 제가 남자입니다. 반대가 8입니다. 그럼 여자입니다. 그럼 내가 6과 8, 본명성 8과 교제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변이 가능한데 대충이기 때문에 어렵다, 문제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미애 사건 같은 경우는 추미애가 사실은 올해 개혁을 하려고 한다,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 골아픈 존재가 있다, 그게 윤석열 장관입니다. 이걸 딱 바라보면 조금 섬찟한 부분이 있죠. 이게 간단한 퍼즐 문제이기도 하지만 쳐다보면 어떨 때는 섬찟합니다. 그럼 중궁에 들었을 땐 무엇라고 해석할 거냐? 중궁에 들었을 때는 고립입니다. 항상 인간은 누구나 짝을 찾습니다. 근데 중궁에 갇히면 짝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결국에는 질병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질병은 누구 때문입니까? 극단의 표현은 사랑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도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게 이제 본명성만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명성이 3입니다. 감궁에 있습니다. 반대궁에 2가 있습니다. 팥살을 맞았습니다. 죄송한데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의 팥살을 맞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서민이 되겠지만 서민이라는 개념보다 이런 거겠죠. 이제 국민을 의미하는 거겠죠. 2가 국민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바라보는데 국민의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가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세월의 흐름의 법칙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았을 겁니다. 등질 겁니다.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또 해석을 하면 본명성 6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6이 8을 봤는데 내가 대통령궁에 앉아서 6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이 개혁을 하고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 혼란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올해 힘들게 하는 건 누구냐? 올해 국가를 망치게 한, 내 위치를 위태롭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냐? 이 팥살 맞은 입니다. 두 번째, 본명성 6입니다. 가만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를 추론을 해 보십시오.
내가 올해는 누구 때문에 망할 것이고 누구 때문에 골 아플 것이고 누굴 만나서 아름다운 청춘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학은 하면 할수록 파면 팔수록 묘미가 있고 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사주를 볼 때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본명성 8이나 본명성 6이나 본명성 3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아니면 몇 프로만이 그 적용도에 점할 수 있고 일부는 벗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일부를 놓고 놓은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나 국가적인 흐름을 바라보는 시점에는 대단한 적중률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개인의 이제 통변의 한계와 능력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의 형태는 점점 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후반기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정권이나 이런 흐름 자체는 조금 변화가 있겠는가 라고 따지면 변화는 있을 겁니다. 한두 달 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7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6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군이나 경찰, 그 다음에 병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아마 조금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고 의료 분쟁은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년까지. 그리고 추미애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가거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해석이 잘 풀어진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 편에 손을 들어준다 하면 내년 2, 3월이 되면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의 정권에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업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린 이 통변학 개론을 잘 듣고 참고하시고 부부의 합이다 짝이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다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내 짝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